비가 쏟아지고 온통 흙탕물이 고여있던 밤. 낡은 자전거와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대형 SUV가 부딪혔습니다. 새벽까지 우유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던 20살 하리는 자전거와 함께 빗물 가득한 바닥에 쓰러졌어요. 헬멧이 벗겨지자 젖은 머리카락이 풀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SUV에서 내린 남자는 국내 굴지의 유성그룹 회장인 한결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짜증이 난 그는 문득 바닥에 쓰러진 할인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할인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순간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할인의 왼쪽 뒷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할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름에 한결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8년 전 고아원에서 실종된 자신의 외동딸의 딸, 즉 손녀에게도 똑같은 나비 모양의 반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손녀가 낡은 자전거를 탄 배달부의 모습으로 운명처럼 눈앞에 나타난 걸까요?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 속에서 20살 할인이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기로 빨갛게 달아오른 작은 입술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머리 아파. 가느다란 목소리에 할인을 돌봐주던 고아원 시절 동생 세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짜서 할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긁어 모아도 한 줌도 안 되는 쌀들.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30만 원, 50만 원. 고지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던 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잔병 치레가 잦았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할인은 몸을 일으켜 세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세미야.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리 내일 아침에는 꼭 따뜻한 밥 먹자. 할인의 말에 세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4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은 월세와 세미의 학비를 대기해도 빠듯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열이 끓는 할인을 뒤로하고 세미는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미는 전에 할인이 배달했던 부촌 지역의 대저택들이 생각났습니다. 염치 없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세미가 주소를 겨우 찾아 도착한 곳은 어젯밤 할인이 사고를 냈던 바로 그 유성그룹 한결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큰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세미는 이내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젯밤 여기서 사고가 났던 사람의 동생입니다. 언니가 많이 아파서요. 혹시? 인터폰 너머로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이 열리며 한결 회장이 직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수척했습니다. 한결은 세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할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주소를 들은 한결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세미와 함께 할인이 있는 좁은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 그곳에 누워있는 할인의 모습을 본 한결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18년 전 잃어버렸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뒷목을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습니다.
붉고 선명한 나비 모양의 반점. 그것은 틀림없는 그의 손녀임을 증명하는 운명의 징표였습니다. 오 하느님,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월세방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운명의 따뜻하고 놀라운 기적이 가득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리는 유성그룹의 부속 병원 최고급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백발의 노인, 한결 회장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리나, 내가 내 손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구나. 널 찾기 위해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후회했는지. 한결 회장은 눈물의 고백과 함께 18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린의 어머니는 한결 회장의 외동딸이었으나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한결 회장은 노여움에 딸과의 연락을 끊었고 얼마 후 딸 부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널 잃었단다. 널 찾기 위해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지만 4살 때 이미 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 그때부터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널 찾지 못한 매일이 내 평생의 형벌이었단다. 한결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할인의 왼쪽, 뒷목에 새겨진 나비 문양의 반점만이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할인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배달부로 고아 소녀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버텨왔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나요? 그렇게 큰 그룹의 회장님이 왜 한 아이를 18년 동안 찾지 못하셨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는 왜 저를 포기하셨어요? 한결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야. 다만 내 아집이 너무 컸고 그때는 내 엄마를 잃은 슬픔에 내 존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단다. 용서해다오. 할인의 질문은 그의 가장 깊은 죄책감을 건드렸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유성그룹의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미술품이 가득했지만 저택의 공기는 차가운 대리석처럼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할인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녀의 두 숙모, 큰 숙모 민경과 작은 숙모 지은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질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유성그룹 경영권 승계 구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 큰 숙모 민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너 갑자기 이 넓은 저택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니? 뭐든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특히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많이 다를 테니. 작은 숙모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너에게 개인 경호원과 운전사를 붙여주라고 하셨지만 글쎄 내가 그런 호의에 익숙할지 모르겠구나. 혹시라도 그룹의 품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거야. 할인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상처받는 대신 18년간 몸에 밴 부지런함과 당당함으로 맞섰습니다. 두 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는 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세상의 가장 거친 곳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유성그룹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인의 단호한 대답에 숙모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불쾌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고급 침실 대신 저택 서재에서 밤새 경영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경멸을 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인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한결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정 여사였습니다. 정 여사는 할인의 어머니가 실종되었을 때부터 회장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분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할인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기운을 보았고 그녀가 겪었던 고난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정 여사는 할인에게 유성그룹 내부의 복잡한 역학과 회장님의 성격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할인아, 내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 속에 사셨단다. 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 널 찾지 못한 무능함. 그분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은 보상이 아닌 참회임을 잊지 말아라. 정 여사는 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인은 생전 처음 끓여보는 미역국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시절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싶었지만 쌀이 없어 포기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식사 자리. 한결 회장은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다. 지수가 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야. 내 엄마가 널 가졌을 때도 이 미역국을 좋아했는데. 할인은 코끝이 찡해졌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결 회장은 미역국을 비우고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아, 이제야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이 미역국이 18년 동안 내가 짊어졌던 죄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같아. 잃어버린 시간의 빈자리가 사랑과 화해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이 저택에서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유성그룹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고난은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할인은 유성그룹의 경영 참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 회장은 그녀를 유성재단 산하의 희망지역센터 재건 프로젝트에 투입했습니다. 이 센터는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그룹 내에서도 골칫덩이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할인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숙모들과 사촌 오빠들은 전통적인 리모델링이나 매각을 주장했지만 할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센터는 돈만 투자해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센터를 지역 물류 거점 및 쉼터로 만들 것입니다. 할인의 아이디어는 그녀의 18년 배달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1. 배달 거점 활용. 새벽과 야간에 활동하는 배달 기사들이 물품을 잠시 보관하고 저렴하게 샤워 및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쉼터 이용료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2. 친환경 자립센터 옥상에 태양광 패널과 작은 텃밭을 만들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는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안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센터는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필수 시설로 거듭났고 할인의 이름은 유성그룹 내부에서 단순한 회장님의 손녀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진심과 능력이 증명되자 가장 경계심이 강했던 사촌 동생들,
서연과 재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재윤은 처음에는 할인을 경쟁자로 여기고 불편해했지만 할인이 보여준 진정한 배려와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재윤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할인은 숙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학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인은 재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너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촌들은 할인이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할인을 진심으로 따랐고 할인의 소박하고 헌신적인 태도에서 새로운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결 회장은 서연과 재윤의 학교 행사에 할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사촌은 각각 정교 학생회장 선거와 학업 경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저희 할인 언니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윤은 인터뷰에서 제 꿈은 할인 언니처럼 실력 있고 따뜻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니는 저희 가족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결 회장은 할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야 내 딸이 돌아온 것 같구나. 내 엄마도 널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18년의 잃어버린 시간, 가족을 둘러싼 불화와 갈등은 이제 할인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비로소 봉합되었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 아래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유성그룹의 경영 일선에 참여하며 젊고 혁신적인 감각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주도한 행복나눔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 공헌 활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결 회장은 할인에게 그룹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할인이 보여준 뛰어난 능력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한결 회장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비 반점은 내가 겪은 고난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위대한 기적이야. 할인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할인의 눈빛은 단단하고 밝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 한결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은 그의 유언에 따라 유성그룹 회장직을 사촌 오빠에게 넘기고 자신은 봉사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시절 동생이었던 세미와 함께 살았던 소박한 집을 찾아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저택 대신 작은 정원이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정원에서 나비 모양의 연을 날리고 있는 세미와 서연, 재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이제 할인의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할인의 재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고생 많았지? 어서 와서 밥 먹어. 세미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앉아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오늘을 위로해주는 이 소박한 일상, 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하리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힘든 운명에 맞서 싸우던 작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하린의 가슴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빗속을 헤매던 고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